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건데, 첫 번째, 며칠 이내 무빙. 2번, 몇 주 이내 무빙. 3번, 몇 달 이내 무빙.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오늘은 나눠서 제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 뒤지게 빠진 다음에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와리가리 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박스권 매매가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매매가 추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추세를 타는 스타일인데 추세가 터지면은 돈을 많이 벌다가 그거를 박스권에 많이 좀 토해내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의 매매 스타일 자체가. 왜냐면 저는 이렇게 내려갈 때 약간 여기서 숏을 잡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되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하락 추세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숏을 쳐서 먹는 타입인데, 제 스타일은 이게 박스권을 그려버리면 여기서 롱 치고 여기서 숏 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숏 치고 막 여기서 롱 치고 이러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또 다시 내려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저는 여기서 이런 박스권에서 돈을 좀 많이 날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박스권에 내가 하단에서 숏을 잡고 있진 않은지, 내가 박스권 상단에서 롱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 제가 며칠 이내 무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강력하게 뚫는 곳이 며칠 이내에 방향이 결정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박스를 아래로 강력하게 뚫으면 좀 더 빠지는 게 며칠 동안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 위로 강력하게 뚫으면 좀 상방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주 이내 무빙은 제가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주봉이 굉장히 기괴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있어요, 주봉에서. 근데 음봉이 이렇게 많이 찍힌 거, 음봉이 여러 개 찍힌 거는 역사를 봐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때 이후로 2017년 이후로 음봉이 연속해서 1, 2, 3, 4, 5, 6, 7, 8 8개째 그려지고 있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몇 주 이내 무빙을 예상을 하자면은 저는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이 무조건 나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래량을 보시면요, 음봉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거의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탑3 안에 드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주봉에서.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3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죠. 여긴 뭐 더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주봉상 반등이 나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시나리오를 짜두는 게 매매에서 아무리 단타를 쳐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아무리 단타여도 숏을 좀 조심하고 롱 위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큰 주봉상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두는 것은 좋다. 그래서 다음 주봉까지 3일 14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저는 이게 양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이후에는 몇 주 정도의 양봉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빠졌을지라도, 여기선 더 빠지긴 했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다음 주봉에서 어느 정도 몇 주간 양봉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물려있어 패닉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주봉상에서 양봉을 뽑아내줄 수밖에 없다. 그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아무리 내려가는 추세더라도 계속 음봉만 나오고 계속 원웨이로 하락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100일선 근처까지의 양봉을 회귀했다가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초지능성님, 그러면 너는 스발로마, 너는 그러면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부터 전 재산을 꼬라박으면 되는 거냐? 풀매수 해갖고 여기서 팔면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3번에 대한 제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주봉상, 그러니까 2번 분석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저는 15K 근처까지 하락을 생각을 합니다. 네, 15K 근처. 이게 뭐 몇 K인지 나도 모르지.
18일, 17, 16, 15, 14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대충 그냥 저는 한 15 정도 생각을 합니다. 15 정도? 이 정도? 정확히 여기 온다기보다 살짝 애매하게 이 정도?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가면 24년, 25년 그 정도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가기 저는 일단 악재가 너무나도 많고 나스닥도 딱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여러가지 악재들과 규제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악재에 사서 공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가 맞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있는 악재는 좀 격이 달라. 좀 차원이 다른 악재야. 대놓고 약간 가격을 규제하겠다, 그냥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최대한 막 이렇게 대놓고 선언한 적은 거의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미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2021년에 보여줬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게 이 정도로 갈 만한 원동력이 없지 않나. 자, 근데 이게 열로 못 가면은 사실상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로 못 가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사실상. 근데 이게 코로나빔 이때까지 한 10K 이하까지 올 건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하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은 비트코인이 빙하기가 아니라 진짜 그건 비트코인 상장 폐지야. 진짜 비트코인 상장 폐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15K 정도로 보는 겁니다. 15K 정도 왔다가 여기서 좀 빙하기 몇 년 주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2024년, 25년 뭐 그때 근처에 또 다른 사이클을 시작하면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아닐까. 요거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 상상하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상상하고 있지 않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뭐 이렇게 말아 올리긴 했었지만 이때 이게 약간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거든. 하이먼 민스키 아시죠 여러분? 하이먼 민스키가 뭐예요? 하이먼 민스키 지금 약간 현실이 부정이야. 지금 여기서 현실 부정이었고, 내려올 때 좀 더 내려오면 공포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절을 느낄 때 정상화, 한 이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 이쯤에서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8K까지 내려와야 돼 나스닥.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읍창이 난다. 자, 그래서 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자면 1번, 지금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해라. 박스권 하단에서 숏을 잡을 수도, 박스권 상단에서 롱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해라. 2번, 몇 주 이내에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봉상에서 양봉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 거래량이 뒤지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양봉을 안 주면서 내려갈 수는 없다. 일륜적으로, 기술적으로. 3번, 나는 비트코인이 50K, 뭐 45K 이딴 거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간다면 15K 근처로 하락을 생각하고 있고, 그 근처에서 몇 년간 놀아주다가 빙하기와 함께 2024년, 2025년 그때쯤에 또 다른 비트코인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게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입니다.